성남에 제가 12번에 걸쳐서 이렇게 각 동 50개 동을 다니면 좋은데 너무 많고 일정을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서 죄송하게 이렇게 몇 개 동 이렇게 우리 비슷한 연관된 동을 주민들 모시고 시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또 동네의 혈안, 그러니까 우리 새 인사회라면 너무 많은 분 동에서 참석하시니까 뭐 얘기도 잘 못하세요. 근데 이렇게 좀 가깝게 하면은 우리 집 근처에 뭐가 있는데 도로가 이게 엉망이고 뭐 하여튼 그런 생활 속에 불편한 것도 좋으니까요. 그런 거 얼마든지 이따가 설명드리고 나면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담당 우리 국장님도 다 오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걸 하고 또 우리가 검토할 걸 하고 해서 좀 한번 허심탄회하게 우리 동네 일 가지고 의논하는 자리니까 또 여러 가지 불편해지셨던 거, 이거 너무 사소한 건데 뭐 굳이 이것까지 희생하지 마시고 불편하셨던 거, 생각하셨던 거 다 말씀해 주세요. 그걸요? 아셨죠? 네. 오늘은 제가 먼저 좀 성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에서 뭔 일을 하는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시에서 저도 이제 시장하면서 알았는데 시는 이제 뭘 하잖아요. 그러면 시정 성과라는 게 있잖아요. 뭐 포스코 위례홀딩스 유치했다든가 뭐 과학골 유치했다 어쩌다 뭐 이런 거를 하나도 시 이름으로 거는 거 못 보셨죠? 그게 시는 시장 이름을 안 걸어도 시 이름으로도 시가 모아했다는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뭘 못해요. 선거법에.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나 우리 도의원님, 시의원님들은, 정치인들은, 저는 이제 정치인이지만 중요한 게 행정직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규제가 많아요, 제가. 근데 이제 행정은 또 그럴 필요도 일부 있어요, 그렇죠? 시민세금으로 현수막 기입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일면 타당함도 있지만 너무 묶어놨어요. 시는 뭘 했더라도 해지 현수막 걸지 말아라. 근데 갖고 계시는 의정보고서는 이제 갖고 계시는 게 아닌가? 누가 갖고 계시는지. 의정보고서는 거기 실어도 그 사람들이 잘 안 보세요, 사실. 현수막이 최고죠, 홍보에는. 그래서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시가 이런 일을 했구나라고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또 이걸 통해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제가 이제 민선 8기 시장인데요. 제일 처음에 누가 하셨는지 아세요? 민선 1기. 모르세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니죠. 오성수 시장 아시죠? 그분이 이제 그때 96년인가 5년인가부터 민선 1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2기가 김병량 시장이 그쪽에 이어지는데 제가 8기에 8번째, 4년씩 8번째. 근데 저가 하면서 제가 과거에 성남에 84년도 들어와가지고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중원구 쪽 많이 살았어요. 수성구에는 결혼초에 중앙시장 뒤에 반지하도 살고 그랬어요. 결혼 아주 신혼초에. 그랬더니 옆에 창문을 열면 가스가 연탄될 때 우리 집사람이 애를 뵀는데 방문에서 가스가 들어오잖아요. 연탄가스. 그 창문을 열어요. 그 옆집에 지하방이니까 옆집에서 떼는 또 그 연기가 가스가 또 밑으로 와 창문으로. 그게 진태양난이에요. 문을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고. 그런 수성구 뒤에 그 중앙시장 뒷골목에도 살았고 우리 성남의 주거 환경이 정말 열악한 걸 저도 바닥 생활하면서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데 제가 누구보다도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우리 시가 할 일이 있는데 돈을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낄 건 아끼고 낭비하지 말고 그걸 제대로 쓰는 게 이 시장 또는 시 공무원들이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세금을 아껴 쓰고 쓸 때 제대로 쓰는 이 집안 살림도 뭐 막하다가는 거덜나잖아요, 그렇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뭐 아끼고 또 쓸 거 쓰고 이렇게 잘해야 되겠죠?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세금을 무지 아꼈어요. 우리 버스 중공영제 경기도에서 하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거기에 안 한 것보다 우리 시가 국제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900억 원이 총 관광버스 뭐 마을버스까지 다 합치면 900억 시내버스로 안 하면은 240억이 아껴졌어요. 자세한 얘기는 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자세하면요. 그리고 판교개발부담금 이제 판교에 LH하고 소송이 걸렸는데 우리가 1심에서 이겼으니까 아직 최종 확정 판결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1심에서 831억 원 우리 시가 승소를 했어요. 그리고 일공단 아시죠? 일공단에 사업시행자가 있었는데
그 시를 상대로 소송해서 손해배상해서 1심에서 19년도에 290억 배상을 해줘라 그랬어요, 세금으로.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서 23년도 되니까 500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배상이 복리의자가 늘어요. 그래서 3심까지 가면은 대법까지 가면 또 몇 년 더 걸리죠? 한 1,000억 돈 돼요. 눈덩이처럼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변호사한테는 맡기지 않고 변호사 부르고 또 시에 고은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는 믿고 그냥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변호사에 두고 분들 많아요. 변호사 또 친한 사람일수록 이게 또 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수임료 다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도 수임료는 토해내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참 제가 우리나라가 너무 법하는 사람들이 그냥 정치도 말이야 여야 간에 전부 법조인들. 의사 같은 사람이 대통령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치료 위주로 진단하고 치료 고치고 이런 마인드보다는 저놈이 도둑놈이지 저게 잡아라야지 서로 그냥 그 정치가 혼란스러우면 그런 데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2심에서 이겼어요. 23년 8월 달에. 그래서 저기 대법에 가 있어요. 그 2심을 그 고은 변호사도 불러다가 여러 명이 한번 토론을 붙였어요. 한 사람 안 믿고. 그랬더니 하여튼 어쨌든 문제점을 찾아내서 2심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럼 이기면 524억 정도가 이제 우리가 세이브가 돼요. 대법에서도 이기면 총 1,000억 정도 날라갈 게 우리가 안 날라가게 되죠. 그렇죠? 3심은 이제 이길 거예요. 왜냐면 2심이 중요해요, 1심보다.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란시장 저것도 제가 이제 모란시장 장날 되게 주차가 심하죠. 그렇죠? 차 한번 그렇게 뒤로 들어갔다가 못 빠져요. 한번 부딪히면. 그래서 저도 그 사정을 잘 알아서 취임하고서 모란시장 좀 주차난을 장날에 좀 해결하자 했더니 주차 타워를 하는 걸로 230억 예산을 가져왔어요. 근데 장날이 아닌 날 4일은 어떻게 돼요? 주차장 위에 장이 쓰잖아요. 장날 아닌 5일 중에 4일은 주차장 천지가 돼버려요. 이걸 200몇십억 들여서 주차장 짓는 게 합리적이지가 않죠. 그렇죠? 5일 중에 하루 20%를 위해서. 그래서 돈 안 들게 이렇게 좀 주차장 마련해보자 했더니 그 당시에 정경만 우리 지금 구청장이 그 당시에 상권지원금을 과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하나 가져왔는데 옆에 그 지금 100대 세우시는 완충 녹지를 이렇게 해서 평지로 이렇게 해서 한 게 있어요. 8억 든대요, 8억.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정경만 구청이 일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구청장까지 오신 거예요, 구청장.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시민 세금을 주차장 하나 뚝 줘놓으면 200몇십억 들 걸 8억에 해결했으니까 218억이 예산이 절감됐어요. 뭐 돈 필요하세요? 드릴게요. 정말 아주 이런 게 그 아주 재미가 있어요. 시장 일로서. 국회의원은 저런 맛을 보기가 어려워요. 아주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돈을 적게 들면서도 효과를 노리는 그런 우리 사업들을 어떻게 할까? 자기 주머니에 돈 나가듯이 이렇게 꼼꼼히 따지면 우리 세금이 많이 절약이 되고 또 많이 또 좋은 데 쓸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걸 이런 사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청소용역업체가 우리 사회적 기업만 우리 청소용역업체가 선정이 됐었어요. 한 20여 군데. 근데 이 경쟁 입찰로 했어요. 수의계약 하는 거. 경쟁으로 했더니 200억 원 정도가 이제 우리가 절약이 됐습니다. 또 복종로 하수처리장도 지화화하죠, 그렇죠? 지화할 건데 옆에 땅을 개인 땅을 사가지고 거기 뭐 장비 같은 거 이렇게 하려고 그걸 임대로 바꾸니까 토지를 괜히 막 살 필요 없잖아요. 100억이 이렇게 줬어요. 판교공원 뭐 파교 쪽인데 여기도 그 인도가 넓어요. 상가 양쪽에 있는데 넓은 걸 인도로 좀 좁히고 이렇게 하니까 주차를 이렇게 라인을 거서 할 수 있게 돼서 판교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거를 주민도 반대가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고 하니까 돈이 뭐 몇 억 안 들어요. 적어도 이제 우리가 원래는 한 120억 뭐 이 정도 들 건데 이 정도로 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로 절약이 됐어요. 예, 우리 성남시가 상을 무지 많이 탔어요. 그래서 상 탄 거를 자랑할 수 없을 정도로 뭐 하나 타고서 자랑 좀 하려면 또 하나 뒤에 뭐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자랑할 그런 겨를이 없는데 우리 뭐 25년도에 작년에 우리 성남시청 실적을 평가해서 경기도 주관해서
정보활동평가 우리가 1위를 했어요. 잘했죠. 동장님이 박수 아주 먼저 치니까 본인은 뭐 계속 그렇게 하세요. 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리브컴 어워즈라고 살기 좋은, 리브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거예요. 영국 리브컴 위원회가 유엔에 같이 하는 건데, 여기 기술 분야가 한 서너 개 있어요. 기술 및 솔루션 분야에 대한민국 최초로 본선 진출이 돼서 11월에 터키에서 열리는 그 수상식이 있는데, 우리 본상이라는 건 뭐냐면 금상, 은상, 동상 중에는 타게 돼 있어요. 지금 세 개의 도시들을 평가해서. 근데 금상 타야 되겠죠. 기왕하는 거, 성남의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제가 시장이 가서 해야 하면 점수를 잘 준대요. 직접 오면 설명을 해야 돼. 이틀에 걸쳐서 프레젠테이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바빠 죽겠는데 거기 가면 시차도 생기고 내년 일을 안 보고 제가 가서 그래도 금상을 좀 따오려고 갈 걸로 좀 정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있어요. 환경대상도 받았어요. 대상을 2년 연속으로 뭐 여러 가지 있고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수상을 했어요. 23, 24, 25. 그리고 전국 기초지자체 단체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공약을 이만큼 우리가 이행하고 있습니다. 8월 기준으로. 제가 상 받는데도 시간 없어서 못 가요. 좀 가서 좀 폼 좀 잡으면 좋은데 그 다니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기초지자체 전국 시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성남이 1인 거 아시죠? 2년 연속 1인데 규모도 전국 최고예요. 부자 도시예요. 부자 도시가 동네 뒷골목에 뭐 도로가 패였는데 이것도 안 해주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요, 이게 1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남시가 저런 걸 바탕으로 좀 특히 주택가 있죠. 아파트는 그런 데로 괜찮은데 이 주택가에 우리 원도심에 수정구 중원구에 뒷골목 정말 이거 좀 바꿔야 되잖아요. 또 언덕길 올라가는데 어르신들 그냥 밑에 내려서 일 보시다 가려면 무릎 아파서 남의 집 그냥 문턱에 앉으시고 너무나 우리 성나무가 안 맞아요. 그래서 벤치가 많이 낮았죠. 네, 벤치 제가 쫙 많이 났어요. 그리고 쓰레기통 뒷골목에 저도 중원구에 뭐 40년 살아가지고 알잖아요. 국회의원 때도 다니다 보면 의원님 이거 좀 치우죠. 우리 집 앞에 그냥 전봇대 쓰레기 갖다 놔가지고 냄새나 죽겠다고. 그런 거 이제 국회의원은 별로 힘이 없어가지고 실제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의 얘기를 해요. 또 구청의 얘기예요. 또 시의원분들 시켜서 시청에 얘기하면 치워주고 또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해서 주민들로부터 고맙다고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하느니 아예 그냥 쓰레기통을 동네에 좀 놓고 아파트는 다 분리수거 뭐 다 돼요. 주택가는 이게 뭐 쓰레기 천지에 그래서 수거를 하루에 2번 시키고 하지만 쓰레기를 보이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다. 쓰레기통을 놨어요. 효과가 있나요? 좀 약간 그 쓰레기 어떤 시민의식이 문제인데 어떤 분들은 쓰레기통이 있다고 좀 집어넣으면 되는데 유럽 같은 데 보면 선진국들 쓰레기통 막 있어요. 이만한 것들이.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유심히 보면 지나가다 큰 거 뚜껑 열고 거기다 자기가 그 쓰레기 넣고 그렇게들 쓰레기를 탁 버려요. 그리고 강아지가 또 응가하면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주워서 그 배변 그 통 넣는 쓰레기통이 따로 있어요. 그런 데 또 탁 넣고 가다가 그런 것들이 개인 고 처리라면 간단한데 그거를 그냥 쓰레기통 옆에다 툭툭 그냥 버리고 그거 잠깐 이렇게 귀찮아서 그런 걸 저는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아마 개선되리라고 봐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근데 그런 거 무서워서 우리가 쓰레기 행정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히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뒷골목에 쓰레기 버리고 막. 그래서 그런 거가 현재는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결관리사를 한 동에 2사람씩 뒀어요. 우리 원도시 수정구 좋은구에. 그분들이 하루에 2시간 일하는데나 3시간 일하는데 좀 약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일당을 더 드리더라도 좀 몇 시간 더 해서 좀 충분히 동네에 그렇게 잘못되게 버려진 거 이런 거 좀 하나하나 개선해서 좀 틀이 잡히게 쓰레기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돈이 많으니까 뭐 사람 채용하고 이러는 거 필요하면 액기대에 필요한 곳에는 정확히 더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성남 수정 청소년 수련관 아시죠? 그게 공사가 지금 한 3년째인가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저거가 그냥 단순한 리모델링이 또 신축도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굉장히 좋아져요. 수영장도 완전 근데 시간이 걸려서 내년
봄에 준공이 되고 이제 내년 하반기에 개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수정 청소년 수련관이 다시 태어나는 멋진 그런 센터가 됩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수정 청소년 수련관 그랬는데 이제는 수정 유수센터. 그러니까 청소년만이 아니라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이죠. 근데 청소년 청년. 그래서 청소년 청년 재단으로 재단 이름도 바꿨어요. 그게 좀 중앙에서 어떻게 바뀐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합쳐서 유수라고 하자. 젊은이 젊은 센터라고 하자 해서 바꿨습니다. 예, 그 다음에 희망대 근린공원 리모델링을 여기 이제 몇 가지는 그대로 하는데 이 랜드마크 높이탑을 세워서 거의 스카이워크에서 이렇게 가는 해면 좋은데 그걸 공사 기간이 꽤 길고 그 건축 자재들 거기다 갖다 놓고 해서 황토끼리고 뭐고 공원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못해요 주민들께서. 그래서 야 이걸 뭐 스카이워크라는 거 굳이 그걸 해야 돼. 지금도 스카이워크까지는 아니더라도 박물관 그 옆에 이렇게 좀 위로 보면 이게 걷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 좀 이용하시고 좀 기회를 봐서 더 멋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동안 저걸 못 쓰면 그래서 그걸 일단은 그 부분을 철회가 되고 좀 몇 가지는 이제 수선을 하기 위해서 51억인가 들여서 네,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사용을 못해요. 한 1년인가 한동안을. 일단 말씀드리고 예, 복지관 위례 어울린 사회복지관 위례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희망대 복지관이 저 사기막골에 있는 장애인 종합 복지관이 하나 조그마한 거 있어요. 성남의 규모로 봐서 너무 큰없어요. 너무 오래전에 진 거죠.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요구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 종합 복지관을 여기 신흥 자이프루지오 거기 한가운데 있는데 장애인자 들어가니까 또 주민들이 안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장애인 복지관이 왜 우리 동네 한복판에 오냐. 그래가지고 이름을 희망대 복지관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내용은 근데 왜 저는 장애인분들 뭐 이 복지관 오고 뭐 한다고 그때 주민들이 반대를 하신 이유를 제가 깊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여튼 그 장애인들이 뭐 주변에 뭐 해코지 않아요. 뭐 이제 오셔서 이용하고 뭐 차 타고 가시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약간 여유 있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같이 살아야죠. 그렇죠?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어디로 가요? 우리가? 남한 예를 들어 보호관찰소 같은 거 있죠? 뭐 범죄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거는 누구나 좀 부담스럽죠. 이거 괜히 그런 거는 좀 우리가 반대할 만해요. 사실은. 근데 장애인분들이 뭐 문제가 있다고. 네, 그래서 내후년 지금 이제 한참 짓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아주 잘 짓기 때문에 내후년 6월에 개관을 해요. 조금 시간 걸리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또 박물관 있죠. 뭐 일공단에 공원 건물 하나 있고, 근데 박물관을 하는데 이 박물관이 그냥 어느 도시나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다 그 동네 그냥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애들이 봐도 크게 감동받을 것도 없고 그냥 뭐 그런데 저는 좀 기왕이면 성남답게 이 박물관을 이 성남의 역사도 있어요. 역사도 일부 넣고 그렇지만 주된 거는 우리 성남의 이 산업 첨단 기술 그러니까 옛날에 석탄 떼가지고 기관차가 가고 그 다음에 전기로 해서 뭔가 우리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 시대 지금은 뭐예요? 이제 무슨 밖에서 그냥 뭐 핸드폰 하나 떡 누르면 집에 에어컨이 켜져서 시원하게 해놓고 그런 게 점차 그렇게 발전이 돼요. AI라고 해서 요새 많이 인공지능 그런 우리 기술들의 역사 발전이 쭉 있으면 주로 박물관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린이집, 어린이들, 청소년, 아동들이에요. 그렇죠? 주로. 물론 어른도 가시죠. 근데 걔네들이 보고서 뭔가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이 이렇구나. 나도 저런 거 해야지. 나는 저런 과학자가 돼야지. 나는 저런 일도 해봐야지. 어려서 그 박물관에서 뭔가 느끼고 이러는 게 있어야죠. 우리 옛날에 뭐 청계천 철거민들이 이사 오셔서 여기에 딱 이렇고 그러면 그거는 조금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그런 거는. 우리 성남의 역사를 아는 건 중요한데 그런 걸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막 시설을 해서 굳이 그렇게 전체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동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미래 진로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미래 박물관
이름 IT 미래발권 그거를 지금 이제 설계 중이고 이제 곧 이제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앞으로 한 2년 후면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예, 산소공원이 남한성 입구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전에 건물 하나 뭐 있었죠? 민속공예 전시관. 근데 참 그게 뭐 쓸모도 없고 그냥 뭐 아무도 가지도 않아요. 그 전시공예 몇 개 이렇게 전시해놓은. 그리고 오늘 싹 바꿔서 이제 건물을 3개동 짓고 이런 잔디 이런 데서 공연을 좀 제대로 예전에 그냥 이렇게 막 했잖아요. 모양을 갖추고 아주 예쁘게 만드는데 공사 기간이 좀 많이 걸려서 내년 6월에 끝나요. 깜깜하죠 지금은. 그 주차장도 확충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좋아지니까 불편을 참으시면 또 좋은 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예, 맨발 왕국길을 잘 이용하시나요? 수정구 3개, 중원구 3개, 분당구 6곳. 그래서 수정구에는 수진공원, 희망대공원, 위례공원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저 맨발 황토길 걸으시면 아주 되게 아주 좋죠. 걸어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의사 출신이지만 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우리 몸에 이게 뭐 활성산소, 음전화 띵게 뭐 마이너스 전화가 있으면 그게 뭐 토지하고 흙하고 발하고 닿으면은 이게 뭐 해서 중화가 돼가지고 몸이 좋아진대요. 저집사도 가끔 가고 또 요새 또 수도꼭지예요. 철사를 구리 이걸 연결해가지고 잘 때 또 이렇게 팔찌같이 손에다 끼고 자면은 그런 또 효과가 있대요. 맨발 걷는. 아주 참 이게 제가 의사지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우리 딸이 물리학을 하는데 그 실험실에서 그 실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험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막 전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수도꼭지 진짜 이렇게 해서 팔찌같이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전기 이렇게 갖고 그게 없어진다고 이 과학하는 실험실에서 그렇게 한대요. 대학원에서들. 그래서 그게 진짜인가? 그리고 또 이렇게 집사람이 것도 열심히 했는데 근데 좋대요. 또 바닷가 모래 백사장 맨발로 걷는 것도 좋대요. 그죠? 좋대요. 한번 해보는 거죠. 소리 날 거 없잖아요. 네.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게이트 볼장이 있는데 게이트 볼장을 이제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 지붕이 없는 데가 있어요. 19군데. 근데 씌워달라는 거죠, 지붕을. 좀 눈이 조그마도 할 수 있는데 뭐 폭소리 오면 뭐 가기도 어려우실 텐데 또 보슬비 오는데 못한다 이거죠, 모든 걸. 떼약 변태. 저희 민원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려면 이게 뭐 굳이 그러냐, 우리 돈 많은 성남시에서. 그냥 한꺼번에 다 해버리자. 그래서 11군데 그냥 올해 안에 끝나나요? 다음 내년 초에 끝나나 하여튼 다 하기로 했어요, 동시에. 근데 한 두 군데인가 공원에 이게 무슨 시설 면적이 몇 %, 몇 프로 이하 그래서 못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거 그냥 저는 해라고 그래요, 해라고. 해놓고 누가 시비 걸면은 아니 뭐 그냥 해놓고 그냥 뭐 나중에 안 되면 좀 이렇게 걷든가 다시 하든가 또 뭔가 사람이 먼저지 무슨 뭐 쓸데없는 규칙 같은 건 조금 어겨도 되나요? 시장이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하여튼 전 그래요. 그래서 지붕을 다 하기로 했어요. 튼튼하게. 생활공개 아시죠? 여기가 신흥 2동, 신흥 3동, 양지동, 반대동 다 재개발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순환식 재개발이에요. 그죠? 재개발하면 공용 재개발, LH가 시임자가 되고 재개발하면 어디 2주 단위부터 이제 위례, 예전에는 도천동 이제 이사 가시고 또 일부 들어오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게 꽉 차가지고 더 이상 LH에서 어디 집 짓기가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생활공개획 상대원 2동 같은 데는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하니까 뭐 좀 1단계 어디, 2단계는 뭐 10년으로 될죠 언제.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에라 모르겠다 우리끼리 하자 해서 한 게 상대원 2동이에요. 산성동도 그렇고 그렇죠? 재개발 그렇게 이제 민영 재개발이죠. 대신 단점은 이사가는 임대 아파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가셔야 돼. 그게 좀 이제 문제인데, 근데 또 주민들은 자꾸 원하시고 참 이게 좀 낮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생활공개이라고 도정법에 우리가 내용을 따가지고 이렇게 그럼 주민들이 원하는 걸 정식으로 그냥 민영 막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주민 50%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하면 재개발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이후에 드는 도시정비 계획에 드는 수립하는 데 드는 이제 10억 정도, 20억 뭐 그런 돈 액수인지가 정확히 모르는데 몇십억 단위예요. 그거는 시에서 해주는 거죠. 시돈으로. 주민들은 동의만 받아서 내시면 돼. 아셨죠? 구역은 어느 정도 하겠다는 건 있어야 돼요. 이만큼 우리가 하겠다. 가로주택 있잖아요. 가로주택. 근데 가로주택도 원래 그 법 취지는 이 조그만 아파트 한 두세 개 동이 있고 뭐 5층짜리 몇 개 있고 그걸 줘봤자 사업성이 안 나와서 재건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소규모 가로주택 법이 국회에서 몇 년, 한 10년 전인가 통과됐는데 근데 그게 악용돼가지고 이 큰 단지죠. 재개발을 해야 될 큰 동, 인구 몇만 세대, 몇만을 그런 데로 또 가로주택이 들어와서 가로주택 1, 2, 3, 4 쪼개서 막 하면 난개발이 돼요. 잘못하면. 그죠? 아파트 그냥 우리가 전체를 해야 거기다 길도 넓혀지고 뭐 그랑매종이라고 금강도 한번 가보세요. 도로가 나와 아파트 안에 널찍널찍 뭔가를 이렇게 새로운 동네를 만들 수가 있는데 아파트 그냥 집들 있던 거 다 철거하고 거기다가 여기 아파트 200세대 또 그 옆에 또 뭐 200세대 150세대 이러면 공간이 안 나와요. 참 그런 거는 또 특수하게 그런데 맞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가로주택이 너무 많이 막 그 법이 있게 돼가지고 좀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우리가 좀 크게 개발하는 게 사실은 동네가 변해요. 네, 59 이상 이렇게 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아시죠? 수진이, 태평, 이사, 상정, 일상, 산성, 단대 9월에 용역 착수, 도시정비계획 예, 그리고 태평일, 은행일, 금강일은 같이 묶어서 내년 1월에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정도면 앞으로 10년 후 입주하려면 예, 그 정도 걸리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90대 분들도 100세까지 사셔야 저기. 근데 문제는 이 새 아파트에 들어갈 분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자기 부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저거 안 할 수도 없고. 저는 그래서 이 재개발 하실 때 저 평수를 돈 많으신 분들은 평수 큰 거에서 자기 부담 몇 억씩 해서 하려면 아니 가실 때도 많이 있잖아요. 집 사서. 근데 다 많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좀 줄어요. 성남이 92만 깨졌어요. 91만 얼마예요. 왜 그러냐? 재개발하면 이 뭐 신흥 이동 뭐 이런 데도요. 재개발하면 세입자가 85%예요. 보통. 그렇죠. 다 가고. 집주인 하나에 세입자가 여러분이니까 세입자가 훨씬 많아요. 85%. 세입자는 다 떠나요. 그리고 집주인분들도 이제 만약 4천 세대다 그러면 권리자가 한 4천 세대, 3천 몇 세대 거의 비슷하게 돼도 또 못 들어오시는 분이 자기 부담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수입도 없는데 대출 해준다고 그러지만 해서 이자를 뭐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크게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어떻게 돈이 오잖아요. 다 떠나셔요. 광주 집 사는 데로. 광주는 인구가 막 늘어요. 그래서 그게 참 문제니까 저는 제 생각은 평수를 연세 드신 분들 집 넓을 필요 뭐 있어요? 저도 은행 주공이 28평 살았어요. 그러니까 딸들 시집을 안 갔고 자취하러 나가고 부부가 사니까 방 3개 28평도 쓸모가 없어요. 솔직히 두 사람이 한 방에 물론 부부싸움 해가지고 다른 방 싸면 방이 2개가 있어야 되지만 거실에 자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 방 3개까지 넓으면 좋죠. 이것저것 살림다 갖다 놓고 근데 안 버려서 그래요. 버릴 거냐 빨리빨리 버리면 그 조그만 아파트 그냥 살면 그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사시게 그래서 고향 같은 이 성남에 계속 사실 수 있게 그런 좀 근데 건설업자들은 그래요. 큰 평수를 많이 해야 수익이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자꾸 큰 평수를 자꾸 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좀 평수를 좀 작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덜 떠나고 좀 다시 사시는 그런 게 어떤가. 제가 만약에 권한이 있는 조합장 주민대표 뭐 힘 있는 그 동네 시장권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개인 재산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추진하는 주민분들이 잘해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의논을 해보시면 어떨까. 3차 보도제약, 우리 또 중요하죠. 근데 요번에 2가지, 우리 시가 5가지를
국방부에 건의했어요. 제안을 5가지. 그 중에 2가지가 해결됐어요. 하나는 예, 이제 여기 원도심 우리 비탈길 많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요건데 요거는 8월 6일 날 8월 6일 날을 8월 6일 날 요건 해결이 됐어요. 뭐냐면 이 경사진데다가 이제 아파트 쭉 짓잖아요. 그러면 요게 45m 고도 제한이면 여기 요 비탈에서 낮은 쪽에서 높이가 45m. 높은 데 집은 높은데 여기는 35m다. 40m다 하면 똑같이 이렇게 위에가 똑같아야 돼요. 층수가 세대수가 적죠. 그래서 요거를 바꿔서 각 지표면에서 45m. 아시겠죠? 낮은데 여기 그다음 우리 성남에서 계속 요구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드디어 이게 반영이 돼가지고 45m에서 세대수가 이만큼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주민 부담이 아무래도 좀 덜해지겠죠. 그런 게 하나 됐고 저걸로 뭐 100%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완화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런 요게 해당이 아니고 주로 이제 분당 쪽인데 8주로가 롯데타워 잠실에 세우면서 8주로 그때 바꾼 거 기억나세요? 2.5도 틀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재벌트 개니물이 막 그랬잖아요. 바꿨는데 거기서 들어왔다 빠지는 데가 있어요. 그 이제 임해동 야탑동 쪽이에요. 그것도 아직 고시는 안 됐는데 9월에 조만간 국방부에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럼 거기도 이제 해결이 좀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그것도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저기 태평동, 모란 이쪽 좀 낮은데 경사가 안 지고 재개발해야 될 때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비행기가 공항에 내릴 때 대개는 이제 직선으로 쭉 내리는데 선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활주를 놓고서 이렇게 쭉 둘러서 착륙하는 그게 여태까지 비행기는 이 구도심 쪽으로 이쪽으로 돌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매일이 아니라 어떤 비행기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청계산 쪽, 서쪽,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 공항을 놓고 보면 이 구도심 쪽이 동쪽, 저쪽이 서쪽이에서 서편으로 활주로 돌아라, 선회를 해라 할 때는 거기 청계산이 600m가 넘죠. 근로에서 돌고 그 밑에 인능산이라고 산이 좀 300몇 미터가 있어요. 또 그런 자연장애물이 있는데 그렇게 뭐 그냥 너무 낮춰가지고 거기는 좀 괜찮다. 고도 제한 받을 게 없다. 그래서 글로 좀 도는 것도 5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갔는데 그 동네 분들이 또 가만히 안 있으세요. 그러면 왜 또 저쪽으로 돌던 걸 왜 우리 쪽으로 도냐? 소음이 생기고 반대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게 선택된 게 아니라 국방부에서 그렇게 또 할 것 같지도 않아. 조종사들이 바뀌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국방부 공군에서는 반대라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지금 협의 중에 몇 가지 더 그래서 좀 더 완전한 고도 제한이 되기를 바라는데 저는 고도 제한이 제 운명하고 이상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 개나리 연립이라고 아시는 분? 개나리 연립주택. 태평동인가? 그죠? 옛날에 3, 4층짜리 그게 고도 제한 성남의 시작에 그게 굉장히 기여를 했어요. 3, 4층짜리인데 성남에서 제일 오래된 연립주택. 근데 그게 금이 가고 막 그랬는데 그때 고도 제한이 걸려서 더 이상 층을 못 높여. 철거하고 지금 또 다시 4층인가 3층인가 그랬어요. 다시 구워줘야 돼. 그 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건축비를 어디서 내요? 세대수를 늘려야 좀 건축비를 뽑지. 그래가지고 그냥 금가고 허물질 같은 사고예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게 지역에 있는 고도 제한 문제가 보다 본격적으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시민단체였었는데 고도 제한 우리 시민운동에 앞장서 주자. 그래서 제가 이제 초대 집행위원장에서 그 결성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73개 단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종교도 다 들어오고 뭐 다 들어왔어요. 성남의 단체란 단체는. 그래가지고 공항 가서 맨날 데모하고 차량 시위하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차 완화가 2002년도에 됐어요. 제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이재명 변호사 당시에 그거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김병현 씨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래 뭐 김병현 씨한테 숟가락 얹어준다. 다음 선거에 유리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야 그래도 싸울 건 싸우고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할 거는 고도 제한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고도 제한에 앞장을 섰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1차가 완화됐고, 근데 부족해요. 또 2차로 또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제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어요. 2010년도인가. 그래서 군영항공기지법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법은 통과가 안 됐어. 법이 통과되면 전국의 공항에 다 적용돼, 군사공항. 그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걸 공무원 조종사들이 하던 대로 안전, 자기들 볼 때 130% 안전. 근데 그걸 100% 안전으로 하면은 아주 귀찮단 말이에요. 손 가시고 다시 또 규칙을 바꿔야 되고 뭐. 근데 제가 저거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라고 만나서 합의 본 게 성남만 해주겠다. 그러니까 법은 통과시키지 말고 법은 전국 적용이니까. 그래서 성남을 차폐 1월이라면서 성남 고도 제한을 2차가 완화됐던 거예요. 그래서 쭉쭉 올라가요 지금. 그래서 3차가 지금 돼야 돼요. 제가 시민단체 할 때, 국회의원 할 때, 시장 할 때 이게 다 고도 제한이 한 뜨거운 감자가 3번 다 됐네요. 저도 그래서 저거를 잘 풀어야 될 텐데 요번에 못 풀면 앞에 2번 푼 게 결국 못했구나 이렇게 얘기 들으면 저도 좀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우리 시민의 모든 뜻을 모아서 해결되도록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정말 안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괜히 뭐하러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서민들인데 또 누가 여기 와서 산다고 그랬어요? 다들 그냥 저 서울에 아닌 밤중에 저 청계천 일대의 철거민들을 그냥 트럭으로 실어다가 쏟아부어서 20평짜리 해가지고 또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그냥 3, 4층짜리 따닥따닥 붙여 이 열악한 게 만든 게 정부예요. 그렇죠? 주민은 아무 잘못 없어요. 책임지라 이거죠. 네. 자, 지역 난방 또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하면 이게 개별 난방이냐 뭐 어떡하냐 단지별이냐 뭐 열 공급이 되는 분당처럼 이게 도천동처럼 하는 거냐 그거 빨리 돼야 되는데 이 땅을 저거 우리 도심에다 뭐 15,000평 17,000평 발전소 맺는다 하면 누가 찾아가겠어요? 못해요. 지금 사기막금 쪽에 보통골에 그 소각장 그 앞에 땅이 있어요. 근데 그린벨트야. 국토부 정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하면은 남동발전하고 지역난방공사가 그 공사비는 자기들이 다 설치하겠다. 땅만 우리 시가 좀 마련해 나오고 이렇게 좀 돼서 땅을 좀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풀어달라. 땅은 우리가 얼마든지 사거나 어떻게 다 할 테니까 해달라 하는데 빨리 돼야 이게 설계가 반영이 될 텐데 조금 좀 하여튼 걱정입니다. 우리 또 집권당에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 출신인데 대통령께 좀 전화번호는 아는데 옛날 쓰던 거. 저한테 대선 나올 때 텔레그램으로 문자 왔었어요. 형수님 잘 계시죠? 우리 집사님 수라고 잘하고 형수님이래요. 저. 그러니까 이게 딴 사람이 보낸 문자가 아니라 본인이 보냈다는 거잖아요. 형수라고 그러니까. 아유 바쁜데 뭐 문자까지 보내. 그래서 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이재명 대통령. 옛날에 되게 친했는데 지금 다른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서.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마음이 약해져서 열심히 건성을 빕니다. 잘하십시오. 이러고 문자 나또 보냈어요. 텔레그램. 공화는 8분가 그렇게 기억도 옛날에 하도 전화해서 90년대 되게 친해가지고 내가 맨날 전화했거든 서로. 번호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네. 맞죠? 맞죠? 공화는 8분. 이상하다. 갑자기 생각나네. 중간에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악취가 좀 나죠? 제가 신흥 이동을 이사 왔거든요. 은행주공 살다가 전세로 작년 말에 은행주공 재건축하니까 그래서 1년 먼저 이사 와서 집사님 몸다 듣고 그래서 영장산 가깝게 이사를 왔는데 냄새가 나요. 저 성남초 근처 사거리 이렇게 은행동도 냄새 나고 옛날엔 복종동만 났는데 이제 여기저기 나요. 그래서 어디요? 어디? 공원로? 공원로? 예, 성남초 사거리에서 이렇게 또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저감 뭐 할 수 있는 게 있대요. 근데 원래 근본적인 건 너무 노후돼서 하수관 이런 게 다 걷어내고 다 해야 되는데 좀 그거를 단계적으로 좀 해야 돼요. 돈도 돈이고 또 주민불 다 파내면 어떻게 해요? 시민들 교통 문제고 참 큰 난제인데 그걸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당장 그 설치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우리 수정구에는 뭐 아파트 인근 5개, 또 중원구에 2개, 은행동에서
이렇게 좀 우리 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3차 예산 잡혔나요? 내년 잡히나? 네, 그래서 하여튼 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예, 벤치 많아졌죠? 네. 벤치를 이제 깐 게 3,500개인데 저는 4,300개를 깔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깔릴 거예요. 제가 은행도 오래 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밑에 내려오셨다가 올라가려고 가파른데 쭈그리고 앉으시고 남이 가게 앉고 이게 파 뭐 이렇게 봉다리 들고 이 시민 성남 최고의 성남 도시 시민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벤치를 많이 놨어요. 탄천도 가보시면 벤치 많아졌어요, 그렇죠? 네. 사람이 앉고 쉬고 그리고 쓰레기통 아까 말씀드렸죠? 네. 여기 옆 쓰레기통에 있으면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데 옆에다가 버리는 이상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게 괜히 그래서 쓰레기통을 놓지 말자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통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근데 그런 시민의식이 저는 나질이라고 봐요. 우리 구독이 무슨 잘못한 거냐?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쓰레기통 자꾸 이용을 해야 잘 이용하는 습관이 생기죠. 네, 그리고 요거 좋죠. 스마트 버스 구장에 저게 하나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억대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어요. 수도가 33개라고 좀 누가 뭐라고 그래서 내년에 더 많이 넣을 거예요. 수도가 큰데 그래서 제가 중원구 살았다고 해서 중원구 이게 하다 보니까 된 거지 의도는 없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또 이걸 우리 담당 부서에서요 인도가 좁거나 사람이 많이 이용 안 하더라도 꼭 필요한 그런 데는 사이즈를 작게 해서 설치비를 좀 줄여서 좀 조그맣게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면 돼요. 틀에 짜인 거 그냥 확확 다 하지 하면 사람들 별로 없는데 저거 또 너무 이렇게 따지게 되니까 좀 경우에 맞게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탄천이 많이 좋아졌죠? 네. 탄천 안 가시나요? 힐링하러 좀 가세요. 탐날 때 힘드시더라도. 근데 가시면 준설을 했어요. 우리가 2년에 걸쳐서 준설 밑에 걸 파냈어요. 그 전에 이게 올라와서 물만 넘치면 그냥 우리 모라 전에 그 22년도에 3점 그림이 있죠. 3부 아파트 더 가서 거기 넘쳤죠. 1층이 막 물이 다 찼어요. 1층 주택이. 그래서 저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난리예요. 집안에 물이 찼으니 이거 뭐 애기 엄마가 그냥 뭐 설거지야 정신없고 애기는 옆에서 울고 왜냐면 물이 안 내려가니까 역류하는 거예요. 가까운데 특히. 이게 아파트 1층까지 막 들어온. 그래서 준설을 하니까 올해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 많이 온 것 같지 않죠? 많이 왔는데도 모라이나 뭐나 넘친 거 하나도 없어요. 물이 쭉쭉 빠져나갔죠. 그래서 굉장히 아주 제가 시장으로서 보람 있는 그런 느낀 건데 그래서 준설을 하고 그때는 7수가 됐어요. 2년 연속 측정해 보니까 7수. 버들치가 사는 7수. 그리고 요새는 수달도 나타났어요. 수달. 저 구미동 쪽에 수달이 16마리가 확인됐어요. 수달은 맑은 물에 살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놀이터도 좀 손을 보고 스케이트장 뭐 탄천을 저는 아주 시민들의 정말 좋은 얼마나 좋아요. 15km에 15.7km. 용인에서 저기 서울 가는 탄천 끝나는 데가 서울의 어느 구게요? 어디? 구로 따지면 서울에 구 있잖아. 네? 송파구 갔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강남구예요. 복정동 지난 이렇게 가는데 송파 같은데 거기 강남구요. 송파와 강남구 경계의 강남구 끄트머리예요. 거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게이트볼장이 강남구하고 우리가 공용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하여튼 탄천을 저는 좀 아주 명품으로 성남의 얼굴, 성남의 아주 좋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아주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정자경 무너졌었죠, 그렇죠? 지금 이제 9월, 10월이면 100% 다 고쳐요. 교량이 다 그냥. 그때 조사하니까 다 문제예요. 그래서 순회교 하나 빼놓고는 다 이제 아주 깨끗해요, 지금요. 안전해. 밑에 그 교각을 그전엔 차보고만 교각이 이렇게 밑에서 받쳤어요. 옆에 이거
보도부는 뚝 떨어진 것만이에요. 철근 낀 거가. 근데 이제 교각을 보도까지 다 받침을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끝도 없어요. 이제 안전하게 내밀었습니다. 예, 독감 접종이 할 때가 됐어요. 9월 22일부터 어르신들부터 장애인부터 착착 맞으세요. 근데 예전과 다른 게 우리가 14세 이상 59세까지는 자기 돈 내고 맞았던 걸 무료로 했죠. 그러니까 접종률이 올라갔어요. 13%가. 예전에는 37%였던 게 전체 시민의 37%가 맞았어요. 근데 무료로 중간에 다 하니까 50%가 됐어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집단 면역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조사해보니까 독감 발병률이 딴 데보다 좀 낮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거를 중앙정부에 제안을 했어요. 건의를. 아, 이거 성남만 우리 하는데 전 국민을 좀 다, 우리 독감은 다 무료로 놔줘라. 그럼 전 국민이 맞으면 이 독감 발생이 전국적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독감으로 1년에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5,000명이에요. 5,000명 1년에. 그러니까 폐렴, 합병증, 독감으로 시작해서. 독감을 또 약하게 하면 괜찮잖아요. 여러 가지 의료비도 적게 들죠. 건보제정, 세금도 덜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저는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예방보건. 그리고 대상포진 연세 드신 분들 마셨죠? 대상포진을 60세 이상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겠지만 원래 성남시에서 무료로 했었어요. 제전부터. 근데 65세 이상 이거 그대로 하고 65세 이상 모든 시민 65세 이상은 올해 7월부터 이제 백신비 무료. 저 병원 가면 18만 원만 그랬어요. 근데 무료로. 근데 19,000원 내야 되죠. 아, 저게 복지부에서 내래요. 저는 자기 부담 병원에서 만든 주사비는 본인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액 무료로 못하는 게 시의 뜻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18만 원보다 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생백신이라 만성 식부전이나 심한 만성 질환이 있고 그러면 사백신이라고 있어요. 죽은 바이러스로. 사백신으로 하면은 좋아요. 근데 그거는 비싸. 한 번 맞을 때 25만 원이에요. 네. 두 번 맞아야 효과가 있어요. 50만 원. 50만 원 저도 안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리고 대상포진을 안 걸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저 맞을까 말까. 저도 안 맞아서 한 번도. 그러다 걸렸죠. 한 7년 전에. 근데 이게 누구도 몰라. 그죠? 아이죠. 18만 원 아이죠. 안 맞으면 될 것 같은데 하다가 걸려서 아주 굉장히 혼났는데 그러니까 10만 원은 내드려요. 우리가 50만 원짜리 할 수 없이 맞는 분한테는 10만 원을 내드려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백신 10만 원 공짜로 하는데 그렇죠. 시민 똑같으신데 50만 원 중에 10만 원은 우리가 보조를 해드려요. 예, 그리고 치매. 우리 성남 시민은 누구나 치매 검사, 정밀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단 보건소를 들르셔야 돼요. 보건소 가시면 보건소에서 1, 2차 서면을 인지능력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해서 거기서 진짜 치매냐 아니면 이게 노화로 인한 이게 기억력 감퇴나 인지능력 저하냐 이런 거를 보건소에서 구별을 해요. 그래서 치매 의심된다. 그때서 큰 병원 가셔라. 그럼 큰 병원 가서 MRI 찍고 정밀 검사를 해요. 그게 이제 총 44만 원이 지원돼요. 33만 원이 시의비로 지원이 되고 11만 원은 국도비가 11만 원이 더 보태졌어요. 그래가지고 43만 그러면 정밀 검사를 다 한대요. 그러니까 무료죠. 근데 이제 병원을 처음부터 무조건 병원 가서 검사 다 받고 나 40만 원 나왔으니까 지원해 주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럼 너무나도 그냥 치매도 아닌데 가서 다 검사하면 어떻게 감당이 돼요? 그렇죠? 예, 보건소를 무조건 가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좋으시죠? 보건소 가까워서요. 그죠? 저 사송동, 저기 금토동, 이게 사시려면, 글쎄, 판교 쪽 가도 되셨는데, 여기까지 오기 너무 멀고, 또 A형 간염도 우리 20대 49세 무료로 놔드려요. 그리고 100일에 손주 보러 가려면 자녀들이, 아유, 어머니, 백신 맞으셨죠? 100일에 맞으셨어요. 그런 데면서 요새요. 그죠? 그래서 아유 치사 많이 뽑고 아유 시에서 놔준다 그냥. 그래서 그 애기의 신생아의 부모
양가 조부모 6분을 우리 무료로 놔드려요. 옛날에는 우리 손조들이 지혜로워서 옛날에 새끼줄 쳐놓고, 그죠? 숯하고 숯이 이게 항염 효과나 뭐 좀 이게 멸균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숯, 빨간 고추 걸었을 때 때문에 이렇게 균 들어오지 말라. 근데 옛날에는 신생아 때 죽는 애기가 무지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돌 지으면 돌잔치 하는 게, 야, 어떻게 돌까지 그래도 360일 살았냐 축하하는 건데, 지금은 돌잔치는 뭐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 뭐 특히 잔치해주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졌어요. 많이. 예, 그리고 그 친환경 급식 157곳 모든 초중고에 우리가 친환경 과일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좋아하세요. 과일 학교에서 잘 안 주죠. 네, 매번 이제 주니까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시에서 신경 써주는구나, 이런 게 우리가 좋잖아요. 기분이. 그렇죠? 세금 내고. 예, 현충탑부지 아시죠? 태평사동은 오늘 안 계실 텐데, 거기에 차 맨날 밀리고 그래서 이거 시청으로 현충탑 옮겼어요. 이 자리는 주차가 너무 심해요. 그 난이. 우선은 주차장하고, 저기 이제 밑에 이제 태평사동, 그 옆에 또 복정 2구역 있죠.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신축이 되면 요 동네에서 필요한 것들 잘 감안해서, 여기에 뭐 복지관을 짓든 주민들 수요를 감안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는 주차장을 대대적으로 좀 질 거예요. 거기 그냥 뭐 버스 하나 지나가면 다 맥혀가지고 난리가 나는 동네죠. 예. 요거는 이제 주차장은 내년 여름에 이제 아주 싹 정리가 되고, 또 운동기구나 또 산책길 이런 것도 겸사겸사 그런 것도 만들 거예요. 그냥 주차장만은 아니고. 예, 포스코홀딩스 유치가 됐습니다. 기공식을 올해 11월에 해요. 저게 성남 위례 있죠? 송파에서 들어오시다가 이제 이 꺾어져서 헌릉로, 약진로로 돌아오면 큰 넓은 땅이 지금 비어있는 게 보여요. 거기에 포스코가 들어와요. 포항도 난리가 났어요. 가지 말라고 현수막 붙이고 막 정치인들이고 뭐고 주민들 난리 났는데, 거기서는 이 연구센터에 젊은 인재들이 구할 수가 없대요. 포항까지 안 간대요. 그러니까 성남에 땅이 마침 있어가지고, 그래서 LH 땅인데 LH 땅을 사는 거예요. 포스코에서. 그래가지고 여기 17,000평에 경제 유발 효과가 10년간 16조, 한 4,000명 정도가 근무를 해요. 일자리, 뭐 청소하는 분들, 뭐 주방, 뭐 관리, 여러 가지. 연구원들은 뭐 이렇게 딴 데서 올 수도 있겠고, 딴 데서 뭐 많이 오겠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 아마 주민들 일자리가 생기고, 상권이 주변에 그 사람들이 밥 먹으러 서울도 가겠지만 또 위례나 위쪽으로 이렇게 또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17일 날 착공식을 해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상 받는 거 있죠? 미국 컴버 어워즈 터키 상을 받으러 17일 날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날 밤 12시 비행기를 타고 조금 늦게 가기로 했어요. 등록하는 뭐 이거랑 늦어도 상관없어서 그 기공식 하고. 네. 네, 미래 스토리 박스 아시죠? 그거 참 저거 저 넓은 땅 좋은 땅 저거 그냥 컨테이너 박스 몇 개 놓고 저거 그다 깎아봤을 텐데, 거기에 주민 편의시설 요 뒤에 요게 이제 헌릉로의 약진로, 여기 이제 남이래역에 이쪽에 있고, 여기 이제 있습니다. 2개가. 요거는 2개 다 시유지인데, 옛날에 수정구청을 지려고 했는데, 저 전에 구청 주민들이 수정구 전체로 보면 외지죠, 저게. 그죠? 여기서 여기 그대로 이제 신축했잖아요. 근데 그 수정구청 자리인데, 이걸 이제 땅을 못하고 그동안 있다가 여기에 주민 편의시설, 이제 수영장, 도서관 이런 거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위례동이 동은 한 개지만 인구는 5만 가까이 돼요. 큰 뭐 몇 개 동이에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우리 뭐 없냐, 왜 송파구는 뭐 있는 게 비교, 거의 아주 맨날 비교해 서로. 그래서 여기 또 도서관이 없어요, 전체. 그래서 도서관하고 수영장이 또 만들고, 여기는 이제 첨단 기업, 예, 우리 포스코 홀딩스, 또 여기 첨단 기업, 또 상대원, 또 야탑, 또 오리어, 판교 해가지고 우리 성남시를 완전히 최첨단
기업 도시로 쫙 하면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 이런 게 아주 풍족해지고 또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세금 많이 내면 그 돈을 또 여러 가지 우리 주민 시발점에서 쓸 수가 있고 그런 방향을 잡고 9월 달에 주민대상 사업 설명회를 날짜는 제가 모르겠는데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창곡천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전유지 준설을 할 겁니다. 예. 예, 판교에 뭐 좀 거리가 여기서 멀긴 하지만 성남시니까 판교는 아주 첨단 도시도 이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 서강대도 캠퍼스가 들어왔어요. 하나가. 예, 그러니까 3,000평 부지 건물 빌딩에 올해 7월달인가 8월달인가 개소식을 했습니다. 예, 판교 서강 판교 디지털 혁신 캠퍼스. 예, 그리고 종합운동장은 야구장으로 만들 거예요. 아시죠? 예, 이거 다 KBO 야구위원회하고 다 돼서 우리나라 1군 그러니까 최고 구단들 10경기 이상을 1년에 하고 국가대표 선수 경기 등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성남동 요 일대가 아주 굉장히 그냥 뭐 돈 있으시면 여기 점포 하나 얻으세요. 뽑지. 미어질 겁니다 여기. 그리고 예, 그리고 28년도부터 야구 인재를 하게 돼요. 또 여기가 축구는 FC가 쓰는 거는 저기 탄천야탑 운동장, 종합운동장. 여기는 옛날에 축구장 1화 축구 있을 때 그런데 홍구장으로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이게 임대료도 너무 비싸요. 160만 원, 200만 원 하루 쓰는데 저기 쓰는 단체들이 별로 없어요. 1년에 몇 번?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좀 이제 그렇게 아주 실용적으로 바꾸고 또 중원구청이 너무 낡아서 분당도 낡았죠. 근데 중원구는 되게 넓었어요. 좁고 그래서 중원구청을 짓고 지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상복합해서 분양하고 구청이 거기 몇 개 층을 쓰고 그럼 돈 안 들이고 구청도 짓고 그 동네 상권도 살리고 이렇게 하는 그게 됩니다. 예, 성호시장 아유 저게 우리 수성구에서 보면 그냥 많이 맨날 건물에서 나무가 나와요. 막 그죠? 저 참 저게 근데 이게 사정이 골치 아파요. 보니까 땅도 뭐 복잡하게 돼 있고 하여튼 그래서 여기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멋있는 시장으로 건축물 올라가고 시장 현대화 시설을 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사업자가 어디 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인가 시행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결정해서 이제 착착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 대원공원 저쪽 수성구 쪽인데 중원구인데 창녕 이동해서 하대원을 거쳐서 성남도까지 쭉 중원구를 그냥 흐르는 그런 큰 공원인데 여기 또 이렇게 아주 멋지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개장식이 있게 됩니다. 또 공단이 불 꺼진 동네가요. 맨날 직장인들 다 나가고는 밤에 그냥 껌껌하게 죽은 도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청년 친화거리. 그래서 여기에 아주 1.2km를 공단 안에 아주 예쁘게 꾸며놓고 카페도 청년들이 거기서 퇴근하고 딴 데로 다 가지 않고 여기서도 뭔가 생활을 밤에를 즐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확대해 나갈 겁니다. 1단계, 2단계. 1단계는 9월에 준공을 합니다. 예, 그것도 주차장 소모원도 만들고요. 예, 오리역의 4테크노밸리 여기가 57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여기 하나로마트 아시죠? 그 주변에 우리 LH 뭐해서 공유지들도 있고 또 사유지들 상가들이 다 합치면 57만 제곱, 17만 평이에요. 굉장히 커요. 일판교보다도 커요. 그래서 저게 이제 첨단 기업들. 그럼 이제 SRT가 이 밑으로 가는데 SRT 그 역사도 우리 앞으로 만들 거예요.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백현마이스 또 뭐 여기 짜볼도 있는데 이렇게 큰 6만 평에 이렇게 여기 뭐 코엑스라고 삼성역이 있죠. 그거보다 더 큰 현대화된 컨벤션 센터. 그리고 여기 첨단 기업들 또 들어옵니다. 이게 예, 지금 올해 12월에 사업자 실질적인 인가가 나가고 지금 건축 설계 공모 중이고 착공을 내년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저게 되면 성남시가 아주 부자가 막 돼요. 돈 막 들어와요. 이제 아주 돈을 그냥 시민들을 위해서 펑펑 쓸 거예요. 앞으로. 아시죠? 또 벌고 잘 써야죠.
벌고만 안 쓰면 이게 구두쇠가 돼요. 애껴 쓸 때 제대로 쓰고. 또 카이스트가 판교에 들어와요. 판교에 카이스트 AI 인공지능 연구원이 들어오는데 이게 흩어졌던 게 한 곳에 8층짜리로 세워서 들어와요. 8층짜리. 아주 딴 데서 부러워요. 서울로 양재에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이게 적극 이게 뭘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연로기로 다 결정돼서 올해 11월에 착공을 해요. 공사를 줘요. 8층짜리. 100% 다 된 거예요. 예, 구미동 하수처리장이 있어요. 그 구미동 동막천하고 탄천이 만나는 삼각지인데 거기에 9,000평이 비어 있었어요.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들었는데 복종동처럼 분당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옛날에 95년, 6년, 7년 그때 오성수 시장이 보낼 때 그때 막 반대하시면가지고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졌는데 그냥 가동을 안 시켰어요. 근데 거기에 그동안 역대 시장 하신 분들이 그걸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이상했어요. 왜 저걸 안 하나? 제가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에요. 철이 두물머리. 그리고 아주 그냥 너무 좋은 데라 손을 못 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2단계로 나눠서 첫 단계는 우리 쓸 수 있는 만큼 산책로를 만들자. 그 울타리 DMZ 때에 못 들어가요, 사람. 30년 동안. 그래서 철거하고, 그 산책길 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생긴 유압 펌프장이 있어요, 하수. 그걸 이렇게 바꿨어요. 내부가 이렇게 막 그냥 아주 뒷담한 요 골조를 그대로 살려서 이런 모양으로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새 여기서 금난대 지휘자가 올 하반기에 30몇 번을 여기서 음악회를 계획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간 되시면 한번 신청하셔서 150명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아무나 가서 들어갈 수 있지가 않아. 사람이 넘치게.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신청을 자주 하니까 여기 옆에 또 카페가 있어요. 또. 아주 여기가 너무 좋아요. 옆에 탄천은 그러죠. 분위기 끝내줘요. 죽여줘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오셔서 아침에 와서 오전에 브런치 또 그 카페에 파스쿠치라고 하시나요? 그런 게 궁금해서 들어왔대요. 근데 보니까 좀 못 먹어봤는데 샌드위치를 아주 맛있게 해놨더라고요. 보기에. 그래서 상당히 그 어른들, 사람들 휴식, 애들 데려와서 구경하기 아주 딱 좋은. 한번 저기 이름이 성남 물빛 정원. 시민 공모로 해서 명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비에 치면 나와요. 성남 물빛 정원. 물이 많으니까 물빛 정원 치시고, 그럼 가보세요. 시간 되시면. 도시 재생, 도시 리모델링, 도시 혁신. 하여튼 이 밑에 또 이게 이 큰 이 콘크리트가 있죠. 9m, 8m 되는 그게 하수 보내려고 했던 그게 지나가요. 거기에 세계적인 미술가 내지는 뭘 하려고 해야죠. 멋집니다. 율동원 오토캠핑장 아세요? 오토캠핑장은 차 가지고 가서 찾아놓고 옆에서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그 텐트가 쳐져 있는 데도 있어요. 하룻밤에 3만원인가 4만원 거래요. 그래서 한번 또 가서 저녁 때 실컷 12시까지 그냥 뭐 친척 동네 뭐 몇 분 가셔서 삼겹살 구워 먹고 다 하시고 집은 편하게 한 20분 차 타고 오시면 집에 가셔서 주무시면 돼요. 또 거기서 주무셔도 되고 아주 인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처음 시작했을 때 6월에는 어느 토요일은 270대 1이 됐어요. 96년인데 조금 것도 아닌데 경쟁률이 요새는 한 평일날은 6대 1. 신청한 되게 저도 한 번도 못 갔어요. 이제 한번 가셔서 한번 이렇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하철인데 여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지하철 일단 질문하셔도 좋고 또 있습니다. 8호선 연장 등등 시간이 걸려서 넘어갈게요. 위례에는 트램이 이제 내년 말부터 아니 후년부터 위례에는 트램이 다녀요. 트램이 왜 위례만 전국 최초예요. 왜냐면 위례는 도시 설계가 도로가 넓게 트램이 다니는 그 설계가 돼 있어요. 처음 늦게 생긴 도시니까. 트램이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딴 데는 트램 있죠. 전차 다니면 뒤에 승용차도 다니고 막 뒤섞여서 다녀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이 트램만 다니는 노선이 있어야 돼요. 딴 차가 못 들어와. 그러니까 웬만한 도로는 트램을 놓으면 교통이 이게 지금도 차가 막히는데 차들이 이걸 못 들어가니까 차를 많이 잡아먹죠. 차선을.
그래서 우리나라는 트램을 하기가 어려워요. 많이들 원하셔도. 미래는 되는 거예요. 도시가 그렇게 설계가 돼서 처음부터. 자, 끝으로 우리 시장에게 바란다. 여러분들 요 번호 아세요? 네. 010-5920-0184. 아, 이재명 대통령 번호가 0189. 비슷하게. 그래서 제가 기억을 했나? 이 번호를 핸드폰 여러분 저 입력해 주세요. 시장에게 바란다. 시장. 제가 저는 전화번호를 직접 쓰는 건 아니지만 저거가 우리 소통관실이라고 공무원 몇 사람 부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기에 저번에 가시다가 도로가 깨졌다, 위험하다, 뭐 튀어났다, 어린이 놀이터에 뭐 지저분하다, 뭔 문제가 뭐 있으면 그냥 여기 어딘데 이런 문제가 있다, 고쳐달라. 그러면 단순한 거는 바로 가서 며칠 만에 조치를 다 완료해요. 뭐 벤치가 잘못 놔졌다, 여기 걸리적거린다, 왜 하필 여기다 놨냐, 그러면 가서 현장 조사하고 옮겨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하세요. 근데 신행이동 재개발을 빨리 해달라. 근데 그건 좀 이제 절차가 있으니까 답변은 다 나가요. 왜 빨리 안 되는지, 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렇게 답이 다 나간 게 지금 6만 건 이상이 들어왔는데 98%가 답이 다 나갔어요. 답이 나갔다는 얘기는 해결이라기보다 어제 답을 다 드렸어요. 되는 건 되는 거,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 되게 저게 되게 유용해요. 시청 오셔서 뭐 민원 접수하고 아유 그거보다 저게 그냥 되게 중요해요. 저걸 이용하세요. 근데 그 번호가 뭐더라 이러지 마시고 하나 딱 입력, 가족 그 번호 있는 데다가 같이 입력해 주세요. 아주 유용해요. 아셨죠? 네. 자, 끝입니다. 장시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